네, 반갑습니다. 그 스프링 데이터 엠버스 소개할 김영환입니다. 네, 저는 자바 ORM 표준 JPA라고 책을 출간을 했고요. 지금 우한 형제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일단 쉽습니다, 여러분. RX 이런 거 하려면 머리가 멀티스레드로 돌아가야 돼서 힘들잖아요. 네, 이건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 실생활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집에 가서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들으시고 가시면 돼요. 네. 먼저 데이터 관점에 버렸네요. 아, 네, 됩니다. 데이터 관점의 공통 관심사 뭐냐면은 우리 맨날 CRUD 하면서 이제 등록일, 수정일 이런 거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또 하여튼 그런 것들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를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관점의 공통 관심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 RDB 쓰시잖아요. 나 RDB 말고 지금 다른 거 써.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RDB도 쓰고 다른 것도 쓴다 말고, 그러니까 RDB 말고 다른 것만 써. 거의 없으시죠? 네.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들으실 수도 있지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언제 데이터를 변경했나?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거시 DB를 딱 깠는데 등록일, 수정일, 등록자, 수정자 없으면 진짜 싫거든요. 특히 등록일, 수정일 없으면 이 데이터 언제 변경됐는지 디버깅 하는 게 완전 헬이거든요.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테이블 개발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름, 연락처, 상품 가격, 할인 정책 이렇게 세 가지 테이블이 있으면은 여기에다 대고 다 똑같이 이제 등록일, 수정일, 등록자, 수정자를 꼭 만들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등록 일자, 수정 일자 정도만 만들 수 있는데 최소한 이 등록 일자, 수정 일자를 안 만들면은 나중에 유지보수하기 되게 어려워지죠. 범인을 잡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모든 테이블에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하면 되죠. 그냥 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그냥 한 땀 한 땀 하면 되지. 근데 너무 지루하단 말이에요. 솔직히 다들 경험하시죠? 네, 안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모르겠네요. 관리자인가 보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이력, 또 똑같은 이슈인데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이게 RDB의 특성상 지금 얘기하는 건 CQR에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단순하게 DB의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쳐요. 근데 과거 데이터가 날아가잖아요, RDB는. 기본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롤백하기는 어렵고 보기가 어려요. 오라클 같은 거 쓰면은 사실 옵션 넣으면은 이전 데이터 잠깐 볼 수 있긴 한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이제 단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회원 여러분 회원 시스템을 개발한다 칩시다. 기본적으로 회원은 다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기획자가 얘가 산전수전 다 겪은 기획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사용자 데이터 바꾼 거는 CS가 들어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해결하려면은 과거 데이터 이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악덕 기획자를 만나면은 꼭 해달라는 게 변경 히스토리 보게 해주세요. 꼭 해요. 그런 악덕 기획자를 안 만나셨나요? 예, 저는 많이 만나봐가지고. 예. 그러면은 이제 만들면 되죠. 그냥 옆에 회원 탭을 만들면 옆에 멤버 히스토리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변경 이력을 관리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력을 관리하면 되는데 이력을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수정 일자가 1일일 때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레이저 포인터가 망했네요. 이게 최첨단 LCD여가지고 안 나온다 그러네요. 수정일이 1일이면은 1일날 이 사람 연락처 111이었어요. 근데 3일날 자기가 연락처를 수정한 거야. 그러니까 고객이 CS를 넣었는데 나한테 이상한 전화가 왔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그 번호를 넣은 적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히스토리 관리 안 하면은 히스토리 테이블 나와가지고 이거 안 쌓아놓으면 사실 데이터 덮여서 가장 최근에 있는 1, 2, 3, 4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히스토리 세이브를 필요한 거에 히스토리 테이블이 필요하면 이렇게 쌓아야 됩니다, 이력을.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기획자가 상품에도 이 히스토리를 해달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비슷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언더바 히스토리 해가지고 테이블 만든 다음에 만들면 되죠. 금방 만들잖아요. 여러분 컨트롤 C, 컨트롤 V 닳도록 잘 하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할인 정책 같은 것도 할인 정책이 변할 때 이제 히스토리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또 할인 정책도 할 때마다 비즈니스 로직 서비스에다가 히스토리 해가지고 그래 이거를 한 트랜잭션에 묶어야 되나 해가지고 히스토리 또 쭉쭉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뭔가 깨림직해. 왜냐? 비슷한 거를 뭔가 복붙해서 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 뭔가 이 개발자로서 뭔가 그 느낌 있잖아요. 어떻게 자동화 될 것 같은데 뭔가 한 끗 차이로 안 돼. 다들 겪으시는 문제라고 봐요. 이것도 결국 이게 지루하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히스토리 많이 했어요. 언더바 히스토리 해가지고 비즈니스 로직에 넣고 서비스에서 그렇지, 서비스에서 트랜잭션을 딱 묶으면서 원래 해온 정보를 수정할 때 미스터 히스토리도 딱 수정하면 이게 비즈니스 로직으로 묶이니까 깔끔하네 하면서 쭉 되게 좋아했었는데 결국 그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다 만들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 말고 이제 좀 쉽게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죄송해요. 하도 CRUD만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잘못 나왔네요. 그러니까 누가 데이터를 등록했고 수정했고 언제 등록했고 언제 삭제했냐, 이거에 대해서는 스프링 데이터가 제공하는 오디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쓰시면은 해결이 돼요. 이미 쓰시는 분들은 되게 편하게 쓰고 계실 텐데요. 그 오디팅은 뭐냐면은 그냥 감사한다는 거고요. 이게 뭐 고맙습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감독하고 검사한다는 뜻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언제 데이터를 생성했거나 변경했는지를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스프링 데이터가 제공하는 기본 기능이고요. 매뉴얼에 그냥 딱 있습니다. 이 설정하려면은 이게 설정을 빨리 넘어갈게요. 뭐 이런 거 설정하고 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하나 session.getUserName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누가 데이터를 등록했고 누가 수정했는지 알려면은 기준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선가 끌어와야 될 거잖아요. 프레임워크 레벨에서. 그거를 하실 때 이제 스프링 빈에다가 요거 오디터 어웨어라는 거를 스프링 빈으로 등록하시고 여기 어디서 가져올지만 정해주시면 돼요. 밑에 로직만 넣으시면 돼요. 만약 HTTP 세션 같은 경우에 여기서 가져오시면 되고, 뭐 만약에 다른 데서 가져오시면 다른 걸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스프링 데이터 오디팅에서 뭘 해주냐면은 요 어노테이션들만 이렇게 필드에 넣으시면은 등록일, 수정일, 등록자, 수정자가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요거 혹시 내용 아시는 분? 예, 요거는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스프링 데이터를 좀 써봤으면은 사실 감이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JPA를 많이 쓰시면은 이렇게 멤버에다가 등록일, 수정일, 등록자, 수정자 이렇게 어노테이션만 넣어두시면은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스프링 데이터가에서 알아서 이제 이 데이터를 다 넣어줍니다. 최초 데이터가 등록될 때는 등록일, 수정일을 같이 넣어주고요. 기본 값이. 그리고 등록자, 수정자도 같이 넣어줍니다. 왜 등록일에 수정일을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시죠? 수정일 넣어두면 나중에 피곤해지는 거 아시죠? 예, 이거 운영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일을 이제 상품에도 이렇게 넣는 거죠. 우리 테이블에 1대1로 매핑하듯이 쭉쭉 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모든 클래스에 이걸 다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중복이 쫙쫙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곤하니까 JPA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애들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JPA에서는 맵드 슈퍼 클래스라는 걸 제공하는데, 얘를 쓰면은 등록일, 수정일, 등록자, 수정자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베이스 엔티티를 만들어 가지고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베이스 엔티티라고 만들고 요거를 쭉 깐 다음에 핵심 엔티티에서는 그 애를 그냥 상속받으면 돼요. 그러시면은 엔티티는 이런데 테이블은 이렇게 필드 4개가 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4가지를 자동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록일, 수정일, 등록자, 수정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기본으로 중요하다 보거든요. 운영자에서 어떤 운영자가 이거 데이터 잘못해가지고 막 10,000원짜리 상품을 5,000원으로 고쳤어요. 그러면 누가 수정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 개발자가 다 덤탱이를 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는 깔아주고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간단하게 데모를 보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오늘 핵심 주제는 아니고요. 네, 일단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멤버는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 엔티티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4가지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로직은 뭐냐면은 이 중에 이걸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네. 지금은 뭐 세션 로그인하고 이런 거는 지금 데모에서 하기 너무 귀찮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제가 이름에 랜덤 값을 항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돌리면 굉장히 단순한 테스트인데요. 멤버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하고 수정을 해서 세이브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등록과 수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멤버를 보면 제가 지금 방금 돌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created by에 랜덤 값이어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created by에 41, 그 다음 create date, modified by, modified date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잡았다 이놈 할 수 있는 거죠. 범인은 너야. 네. 하고 면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럼 이제 변경 이름은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게 항상 이슈인데요. 이제
저도 요번에 악덕 기획자를 만나가지고 사이트마다 다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한데 또 우리 팀원 중에 한 분 또 그걸 또 일일이 또 히스토리 엔티티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고 보기에 어떡하지 하다가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번에 이제 적용을 했고요. 이제 하이버네이트 엠버스라는 애인데 얘는 우선 하이버네이트가 제공하는 핵심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모듈은 뭐냐면은 뭔가 고치거나 이슈가 있으면 같이 다 하이버네이트에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 기능은 JPA 스펙에 명시된 모든 매핑을 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죠? JPA는 인터페이스라고 보면 되고 하이버네이트는 그 구현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얘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는데 사실 핵심 기능은 뭐냐면은 그 변경 이력 이슈를 얘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괴로웠던 거야.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떤 개발자가 걔도 악덕 기획자를 만났나 봐요. 모든 화면에 다 히스토리 기능을 넣어달라 했나 봐요. 그럼 얘가 끙끙 앓았겠죠. 다 뭐 복구도 하면서 만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해서 그 하이버네이트 엠버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됩니다. 왜냐? 항상 제가 강조하죠. 외국 애들은 칼퇴를 하고 마음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럼 저녁에 가서 이런 걸 만들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등대 다 판교 등대, 서총 등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변경 이력 저희 회사는 다 6시 잘 갑니다. 네. 가죠? 네. 대표님 안 들으셔야 될 텐데. 네. 그 테이블을 얘들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은 제가 XXX라는 테이블을 만들면은 XXX 언더바 AUD 그러니까 오디트라는 테이블로 이력을 관리합니다. 히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테이블을 쌓는 방식은 뭐냐면은 여러분 RDB 보통 공부하면 히스토리 테이블 어떻게 쌓아야 될까 이것도 진짜 작은 주제가 아니거든요. 변경되는 필드만 할 것인가 아니면 최초 등록할 땐 히스토리 쌓을 필요가 없으니까 수정할 때부터 쌓을 것인가 이게 참 고민할 거리가 많아요. 근데 이제 보통 다들 어느 정도 하면서 정리 내려는 결론은 다들 뭐냐면은 그냥 등록할 때도 쌓고 수정할 때도 쌓고 다 쌓아 그냥 쭉 쌓는 게 다 심신에 편해. 그래 히스토리만 보고도 원본 데이터를 편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등록할 때도 쌓고 수정할 때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냥 현재 상태를. 저도 이제 그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요. 얘도 그렇게 관리를 해줍니다. 근데 얘게 보면은 REV라고 리비전이라는 뜻인데 계정 번호라고 해요. 그냥 얘가 계정 번호를 자꾸 바꿀 때마다 버전 관리를 하고요. REV 타입이라 해가지고 등록 수정 삭제 이렇게 0, 1, 2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멤버 테이블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이벤트를 해야 돼서요. 무명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 무명을 왜 제가 넣었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후드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명. 참고로 저는 플스를 좋아합니다. 무명, 다크소울. 죄송해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왜 무명이라고 한지? 네. 예, 맞습니다. 저분이 후드티에 한 장 주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긴급 질문을 계속 할게요. 제가 한 보스 하나 잡는데 한 30번, 40번 정도 도전해가지고 잡은 보스여서. 네. 이게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멤버라는 테이블이 있으면 랜덤 언더바 오디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드시고요. 거기에 컬럼에 REV랑 REV 타입 필드를 넣으신 이 테이블을 만들면 돼요. 그럼 지가 자동으로 관리를 해줘요. 물론 제가 직접 보통 저를 만들진 않고요. 그냥 JPA나 하이버네이트가 제공하는 그 테이블 자동 생성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하면 지가 자동으로 제너레이터가 뽑혀 나와요. 그럼 걔를 가지고 그냥 테이블 만들어 버려요. 크리에이트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 만드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데이터가 쌓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112라고 무명에 연락처 111로 넣으면은 리비전 1에 리비전 타입은 0이 등록이거든요. 이렇게 쌓이고 됩니다. 그럼 만약에 수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로 수정을 하게 되면 버전이 2로 올라가고요. REV 타입이 지금 1이죠. 1은 뭐냐면 수정입니다. 제가 이 REV 타입으로 얘가 등록이구나 수정이구나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3333 이 사람이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리비전 타입 버전 하나 올라가고 타입은 또 수정은 1 이렇게 해가지고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또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삭제를 하면 리비전 5가 되고 리비전 타입이 2가 됩니다.
0, 1, 2 등록, 수정, 삭제 이거 3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름, 연락처, 수정이라는 데이터가 지워졌기 때문에 여기 필드에는 없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워진 것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 데이터 지우는 거 무섭잖아요. 테이블에 히스토리 테이블 같은 경우에 있으면은 데이터를 딜리트 할 수 있어요. 이력에 남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그냥 라이브러리에 얘를 넣으시면 되고요. 하이버네이트 엠버스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용 예를 보여드릴게요. 사용하는 거는 정말 단순합니다. 이 어노테이션 2개만 알면 되고요. 내가 멤버 그 JPEG 엔티티를 오디팅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냥 이 골뱅이 오디티드라고 이 어노테이션을 하나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네. 이걸 넣어주시면은 이 멤버에 있는 모든 필드를 기본적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근데 얘는 또 이게 모든 거를 하면 무겁고 막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는 관리 안 하고 싶어 하는 필드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몇 개만 찍어서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여기다 걸고 밑에 낫 오디팅을 쭉 바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하고 싶은 데만 여기 오디티를 필드 레벨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그럼 그 필드들만 그 히스토리 관리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예, 이게 막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나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럼 멤버 테이블 같은 경우는 보통 JPA한테 테이블 생성해주면 이렇게 보통 생성을 할 거고요. 물론 좀 가다듬어서 써야 되겠죠. 회원 이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성해줍니다. 여기 REV랑 REV 타입 2개를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멤버 언더바 오디트라는 거를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런 기본적으로 멤버를 언더바 히스토리를 바꾸고 싶으면 그런 거 다 바꾸는 옵션들은 다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못 믿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네. 먼저 이걸 하려면 이 어디트를 하나 딱 켜주고요. 그 다음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데모를 돌리면 이거는 아까랑 비슷한 시나리오입니다. 무명을 만들고 연락처를 2번 바꾼 다음에 딜리트를 하는 겁니다. 코드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여기 일단 멤버 테이블 보겠습니다. 예, 데모 귀신이 붙은 것 같네요. 아니군요. 예, 딜리트를 했네요. 예, 제가 깜빡했습니다. 예, 딜리트를 했으니까 없어졌겠네요. 그러면 오디트 테이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비전은 자꾸 올라가고요. 여기 보면 처음에 0이었고 그 다음에 무명이고 마지막에 딜리트를 했으니까 이 필드는 없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이러면 안전하게 여러분 이제 느낌 오죠? 그러면 이거 그냥 운영 툴에 뷰만 짜면 되잖아요. 이제 그죠? 뷰만 짜가지고 이거 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버튼 하나 만들어서 그냥 리스트로 변경 내역 보여주는 뷰만 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다들 좋은 기획자를 만나셔가지고 저는 공감이 잘 안 되시나 봐요. 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또 재미난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특정 DB 트랜잭션 안에서 함께 변경된 내역을 추적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좀 약간 중요한데 새로운 뭔가 할인 정책이 생겼어요. 이 할인 정책이 들어오면서 상품들이 쫙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할인 정책이 들어오면서 어떤 상품들이 바뀌었지라는 히스토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로직으로 구현하면 되게 더러워지고 힘들거든요. 딱 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에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아시죠? 예, 실무나 이거보다 한 100배 복잡하고 디스카운트 폴리시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에 할인 정책이 들어온 거예요. 전체 1,000원 할인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상품의 가격이 다 여기서 10,000원에서 9,000원, 5,000원에서 4,000원으로 예를 들어서 다 까인 거예요. 네. 물론 이렇게 안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건 예제니까 쉽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트랜잭션 안에서 지금 할인 정책이 들어오면서 상품들이 같이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커밋 한 번 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트랜잭션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 이게 트랜잭션에 묶여서 함께 변경됐구나라는 걸 추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옛날 어떤 시점에 할인 정책 1,000원으로 바뀌어서 옛날에 어떤 상품들의 가격이 바뀌었어 라는 걸 내가 비즈니스 로직으로 다 녹여도 되지만 그것까지도 관리를 해줘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사실은 이 스프링 데이터 죄송해요. 하이버네이트 엠버스를 쓰면 기본적으로 얘가 리비전 인포라는 테이블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무조건 얘를 써야 돼요. 이거는 딱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REV랑 이런 PK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 이렇게 딱 2개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은 사실 리비전을 테이블 단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트랜잭션 단위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리비전 1이라는 거를 히스토리 테이블을 다른 테이블 다 뒤지면 그 1과 관련돼서 조회된 놈, 트랙 커밋된 놈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커밋 시점에 리비전을 딱 따가지고 그거를 히스토리에 바바바박 다 같이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 정책이 이때 커밋될 때 이거 바뀌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히죠, 이런 거 보면은. 네. 그래서 테이블 단위로가 아니라 트랜잭션 단위로 리비전 아이디가 관리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비전 시간도 여기서 관리가 됩니다. 사실 우리 트랜잭션 커밋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커밋할 때 그 시간을 딱 가지고 그럼 이 애들은 이때 다 바뀌었구나 하는 걸 한 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이 리비전 테이블 옆에 사용자 정의 테이블을 넣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커밋을 누가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하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이렇게까지는 꼭 해야 되나? 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커밋을 뭔가 옛날에 커밋이 2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비즈니스 로직을 바꾸는 3번째 커밋을 딱 한 거예요. 이때 할인 정책이 1,000원이 딱 들어오면서 최초 인서트가 되니까 리비전 타입이 3번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보니까 1, 2, 4, 1, 2가 아니죠. 1부터 시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이 테이블에서 REV 인포 테이블에서 이 히스토리를 통합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리비전 번호가 3번이고요. 이게 최초니까 등록이니까 0번으로 보이시죠? 이 리비전 타입. 그 다음에 할인 금액이 1,000원이야 하면서 같은 트랜잭션에서 상품들 다 1,000원으로 쫙 할인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이 상품들이 10,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원이 까이면 9,000원이 되겠죠? 5,000원짜리는 4,000원이 되고. 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업데이트가 되니까 리비전에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이었던 게 아이디 1번이 9,000원이 됐고 5,000원이었던 아이디 2번이 4,0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리비전이 33이에요. 느낌 오시죠? 예. 한 트랜잭션을 묶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건데 이거. 네. 이게 데모 시간이 되나 모르겠네요. 빨리 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상품 2개를 그냥 넣어놓고 이건 데모니까 이게 이제 한 트랜잭션 안에서 상품을 등록을 하고 다 찾은 다음에 상품 가격을 다 업데이트 치는 거예요. JPA에서는 기본적으로 트랜잭션 안에서 데이터 변경하면 자동 업데이트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어쨌든 방금 설명드렸던 거에 대한 로직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지금 뭔가 인서트가 밑에 많이 됐는데요. 상품 말고 일단 리비전 인포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키워볼게요. 네, 이 젊은 친구들은 잘하던데 잠시만요. 잘 안 되네요 이게. 예. 네. 리비전 3번이 만들어질 거예요. 앞에 1, 2번은 상품 아마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등록하면서 생겼을 거예요. 이건 이제 방금 세 번째 마지막 리비전이고요. 이 3번인 걸 잘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상품 말고 이 디스카운트 폴리시 어디트에 보면은 리비전 3번이죠. 그 다음에 상품 어디트를 보면은 얘도 같은 트랜잭션의 어떤 거에 리비전이 3번입니다. 네. 질문이 상당히 위험한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자, 하이버네이트 엠버스 그럼 이제 등록은 아시겠죠? 사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조회는 여러분 풀다면 생콜이 날려가지고 조회하면 되죠. 히스토리 테이블 조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등록은 이게 다예요. 별 어려운 게 없죠. 네. 리액트 이런 거 공부하면 여러분 진짜 머리 터지거든요. 저도 스터디 하는데 리액트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동해야 되지, 또 함수형 프로그램 해야 되지. 네, 이런 거는 쉽습니다. 여러분 실무에 바로 적용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이버네이트 엠버스에서 조회를 기본적으로 몇 개 제공을 합니다. 과거에 어떤 시점의 데이터를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거를 제공을 합니다. 단권조회, 리스트 조회, 검색 조건 지원하고 페이징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단순 리스트 조회는 그냥 크리에이트 쿼리 해가지고 for revision of entity 해가지고 이렇게 멤버를 넣은 다음에 add 해가지고 audit entity id.id 하면 특정 상품 아이디 집어 넣으시면 걔 히스토리 리스트를 다 돌려주는 거예요. 회원에 대한 히스토리가 쫙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그냥 운영 툴에다 그냥 띄워가지고 그냥 기획자분한테 보세요 하고 주면 되죠. 그런 화면 만들어가지고 간단하죠. 네. 근데 이게 또 얘가 기능이 생각보다 너무 막강해요. 얘도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자꾸 기능이 추가가 돼가지고 검색 조건이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검색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시점에 이름이 무명이면서 수정한 내용만 조회하고 싶어요. 등록 빼고 삭제 빼고 수정한 내용만. 그러면은 요 add에서 요 보시면은 property.name 하면 네임 필드에 이름이 무명이고 그 다음에 리비전 타입이 모드면 수정된 내용만 하고 페이징을 또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기가 막히죠? 페이징 하면 페이징
하고 그 다음에 소팅 조건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오디팅 테이블에 대해서 쿼리가 쫙 날아갈 거고 이렇게 조회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그냥 이것도 뿌리면 돼요. 뭐 특히 악덕 기획자들은 페이징 기능 꼭 넣어달라 그러거든요. 개발자 볼 때 이게 페이징 안 나올 것 같은데 꼭 뭐 그래도 데이터가 조금 뭐 여러 개가 사람이 수정할 수 있으니 넣어주세요 하면은 페이징 한 번밖에 안 할 것 같은데. 네. 네, 그럴 땐 과감하게 그냥 한 번에 20개 뿌려드릴게요라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책을. 네. 그 리비전을 메타데이터와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잘 보면 여러분 조회가 멤버죠. 리스트 멤버죠. 그러니까 과거 어떤 시점에 멤버 엔티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의 시간이랑 리비전 번호 같은 것도 솔직히 좀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알고 싶으면은 참 API를 더럽게 만들었는데 그 약간 하이버네이트 라이브러리가 약간 노땅 스타일이거든요. 보면은 올드한 개발자들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프링스럽지가 않아요. 약간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까는 건 아닙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네. 그 for revision of entity에서 이 두 번째 파라미터를 펄스로 넘기시면은 얘가 반환 타입이 오브젝트 배열로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뭘 담고 있냐면은 밑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엔티티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 요 오브젝트 배열에는 얘가 등록이냐 수정이냐 삭제냐 하는 타입을 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리비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리비전 아이디가 뭔지, 몇 시에 그 일이 일어났는지. 네, 이렇게 해서 쭉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브젝트 배열이니까 참 더럽죠. 네. 지금 같은 시대에.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데모를 해보고 싶은데 데모 할 시간이 되겠네요. 네,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데모를 기본 리스트 조회하는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 init 데이터는 뭐냐면요, 그냥 아까 그 똑같은 데이터를 그냥 쭉 넣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 find revisions에서 쭉 뿌려볼게요. 그냥 뿌려보면 네,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쭉쭉쭉쭉 뿌려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뿌려지게 됩니다. 네, 저희 회사는 라이센스가 이상하게 사내 인증 서버 없어서 밖에서 잘 되네요. 네, 네.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조건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검색 조건이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해서 뭔가 프로퍼티에서 이름이 무명이고 수정이고 검색 조건 페이징 넣은 다음에 이거 소팅 조건 딱 넣고 오케이. 하이버네트 가면 매뉴얼이 정말 친절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솔직히 매뉴얼이 별로 친절하진 않더라고요. 하이버네트 엠버스가 좀 처음에 저도 접근할 때 뭘 얘기하는 거지? 이게 돌려보기 전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검색 조건을 넣으면 지금 아까 페이징에서 2개 조회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2개로 조회하게 됩니다. 네, 2개가 나오게 되고요. 뭐 0페이지, 1페이지 쭉쭉 넘기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데이터와 함께 조회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뿌리면 이것만큼 보여드릴게요. 뿌리게 되면은 이 0번째 배열에서는 멤버 엔티티를 가져오고 첫 번째에서는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죄송해요. 어쨌든 그 디폴트 리비전 엔티티라고 여기 까면은 이제 그 시간이랑 리비전 번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리비전 타입이 있는 거고요. 멤버 엔티티 안에 걔를 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너무 더러워지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 또 고급 기능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안 들으실 분은 안 들으셔도 돼요. 네, 편하게. 네, 잠깐 쉬어가셔도 됩니다. 오디티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이건 악덕의 끝판왕 기획자야. 어떤 기획자냐면은 히스토리 변경 내역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바뀐 필드만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이거 막 생각만 해도 막 그냥 막 짜증이 막 솟구치는데 그걸 모든 테이블에 다 그 일을 해야 돼. 모든 화면에 그냥 막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럼 막 비즈니스 로직 짜는 것보다 그거 하는데 더 시간 가거든요. 그러면은 강성이어가지고 협상도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이제 이걸 써야 됩니다. 네, with modified flag라는 옵션인데 얘를 true로 딱 주시면은 변경된 필드를 지가 어떤 걸 변경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줘요.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오디터 테이블에 이게 딱 이 말보다는 이게 낫겠네요. 멤버 오디터 필드에다 뭘 만들어야 되냐면 멤버 옆에는 네임 보이시죠? 이름이 바뀌었나 알아야 되잖아요. 네임 언더바 MOD 컬럼이 들어가야 되고요. 연락처 들어갔잖아요. 그럼 연락처 언더바 MOD 이렇게 다 쭉 깔아요. 물론 내가 깔면 힘들고 JPA나 하이버네이트가 제공하는 자동 생성 테이블 기능 쓰면 이렇게 다 탭을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변경될 때 어떤 컬럼이 변경되는지 쭉쭉쭉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여러분 이 추루 펄스면 추루면 빨간색 칠하고 펄스면 색칠 안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필드를 수정했는지 알 수 있고 또 재미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필드의 수정 여부를 이렇게 하면 검색 조건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아까 그 검색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락처만 바뀐 애들 좀 찾아주세요 하면은 그런 걸 기능을 쓸 수 있어요. 그 악덕 기획자가 해서 그런 거를 운영 툴에 녹여주세요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게 추르면 바뀌었다는 뜻이고요, 펄스면 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걸 보시면 되고요. 요 필드를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JPA가 히스토리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name MOD, 연락처 MOD에서 불린 컬럼으로. 물론 이건 DB마다 다릅니다. 오른쪽 컬럼은. 그러면 이걸 쓸 수 있어요. 이름이 바뀌지 않았고 연락처만 바뀌네. 이런 식으로 검색 조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히죠? 네. 이제 악덕 기획자를 만나도 뭐 그 정도는 해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고급 기능 2가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거 있잖아요. 리비전 번호가 있으니까 이 예를 들어서 할인 적적 1,000원을 깠던 이 시점에 변경된 놈들이 뭐냐, 같은 트랜잭션 내에서 한 번에 내가 딱 조회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내가 테이블마다 다 일일이 해도 되죠, 한 땀 한 땀. 근데 그러기에는 뭔가 너무 개발자스럽지 않잖아요. 네.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줘요. 뭐냐면은 근데 이 옵션을 켜야 돼요. 이 옵션을 켜시면은 그게 고급 기능인 거예요. 그 고급 기능이라는 말은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네. 도저히 안 될 때 악덕 기획자를 만났을 때만 쓰는 거예요. 네. Track Entity Changed in Revision True라고 옵션을 주시면은 그 REV Change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이 테이블을 뭘 가지고 있냐면은 이 리비전일 때 바뀐 테이블들이, 그러니까 엔티티들이 다 보관이 돼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리비전 3에 바꿨던 게 정책이란 상품이었잖아요. 그럼 리비전 3, 정책, 리비전 3 상품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럼 얘를 조회를 해오려면 이 옵션을 켜면 이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Get Cross Type Revision Change Leader라는 애를 가지고 딱 리비전 번호를 딱 3번을 딱 때려 넣으면은 그 당시에 바뀌었던 같은 트랜잭션에서 바뀐 내용이 다 오브젝트로 쫙 올라와요. 그럼 그걸 쫙 뿌리면 되겠죠. 네. 그럼 이 트랜잭션 3번에서는 뭐뭐뭐가 수정이 됐구나 라는 걸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좀 프로덕트랑 멤버를 같이 바꾼 일은 없는데 제가 그냥 급하게 하면서 예제가 좀 별로입니다. 네. 아까 그러니까 정책이랑 상품 바뀐 같은 경우에는 3번 딱 집어넣으면 그 정책이랑 상품 3개 딱 올라오겠죠. 상품 2개 딱 올라오겠죠. 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뀐 그 시점에 그 놈들을 다 끌고 올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노테이션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그 연관관계가 있을 때 이게 좀 복잡한데 A에서는 이게 그 JPA 쓰시면 알겠죠. 연관관계가 막 묶인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히스토리 테이블을 다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막 사용자성, 트랜잭션성 데이터들은 막 쭉쭉쭉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 수정이 거의 없는 데이터들은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사실 히스토리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인서트만 되는 애들은. 그러니까 뭔가 수정이 되는 놈이랑 수정이 안 되는 놈이랑 뭔가 이렇게 연관관계는 다 맺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그러면 여기 연관관계에서 얘는 히스토리 관리가 끊겨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나는 얘는 그냥 얘 히스토리까지는 내가 이제 몰라도 돼 라는 거를 이제 넣으실 때 이제 not audited 옵션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그 필드에 뭐 멤버랑 팀이 있으면은 그 멤버 팀 연관관계 있는 필드에다가 팀은 히스토리 관리 안 하면 그 멤버만 관리하면은 그 멤버점 그 팀에다가 이거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오디터 오버라이드는 뭐냐면 이제 상속 관계 있을 때 부모에 있는 그 속성들까지 내가 오디팅 하겠다라고 할 때는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히스토리 하나를 조회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이름도 어렵고 그죠? 사실 이 소스를 볼 때 저는 이걸 딱 뭐 이런 거 볼 때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막 네. 어쨌든 너무 복잡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잡한 거를 해치우는 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스프링 데이터가 복잡한 기능을 해치우는 데는 정말 탁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프링 데이터 엠버스라고 숨겨진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러분. 공식 사이트에서는 찾기 어렵고 구글에서 검색하면 잘 나오는데 심지어 그 깃허브에는 공식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 스프링 데이터 JPA의 확장 모듈이고요. 그 하이버네이트 엠버스 방금 보신 거 있잖아요. 그거를 편리하게 조회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정확하게는 이런 거죠. 죄송해요. 네. 스프링 데이터스럽게 조회할 수가 있어요. 혹시 스프링 데이터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 써봤거나 공부해봤다. 살짝만 손 드시면 이분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싶은데 안 되겠네요. 네.
그 리비전 리파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요. 얘를 쓰면 됩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거는 이 리비전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는 스프링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프링 데이터는 스프링 데이터 코어가 있고 그러니까 커먼즈가 있고 그 밑에 JPA 레디스 쭉쭉쭉 있거든요. 리비전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사실상 히스토리를 어떻게 관리해 주냐에 대한 스펙이 있는 인터페이스예요. 이게 커먼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프링 데이터의 의도는 뭐냐면은 뭔가 이런 밑에 애들 바꾸더라도 히스토리 관리까지 자동화하겠다는 게 사실상 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편리한 메타데이터 조회가 있고요. 이거 말로 하는 것보다 이걸 보겠습니다. 스프링 데이터 엠버스 설정은 요 스프링 데이터 엠버스라고 이거 넣어주시면 하이버네이터 엠버스가 자동으로 이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enable JPA 리파지토리 해가지고 요 엠버스 리비전 리파지토리 팩토리 빌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쓸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리비전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능을 4가지를 딱 제공하는데요. 엄청 단순한 거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최근 데이터 그 PK 값 넣어가지고 그냥 가장 최근에 리비전 데이터를 뽑는 거고요. 두 번째는 PK 딱 넣어서 얘는 딱 보니까 리비전 쓴 거 보이죠? 리스트로 조회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페이징이랑 정렬 조건까지 넣고 싶다 하면 스프링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페이징 정렬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특정 리비전 아이디 딱 박아가지고 과거에 어떤 시점에 애를 딱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현체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프링 데이터 시리즈들은 구현체가 다 자동으로 스프링이 만들어서 인젝션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네, 이 구현체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나요? 하면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멤버 리파지토리에서 보통 스프링 데이터 JPA 쓰시면은 JPA 리파지토리 일반적으로 상속받아서 쓰시거든요. 이 인터페이스끼리는 상속이죠. 이렇게 익스텐저를 쓰죠.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리비전 리파지토리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는 멤버 엔티티, PK, 세 번째는 그 리비전 REV의 타입, 리비전을 인티저로 쓸 거냐, 롱으로 쓸 거냐 이런 거고요. 요거만 넣으시면 조회 기능이 바로 딱 먹힙니다. 끝. 그럼 바로 쓰면 됩니다. 자, 단순 조회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파인드 리비전 해가지고 그냥 멤버 리파지토리죠. 파인드 리비전 해가지고 아이디 딱 넣으면 요 리비전이라는 애가 반환이 되고요. 이 제네릭을 잘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REV이고 두 번째는 원본 타입이죠. 이 안에 이게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값을 이렇게 꺼내면 됩니다. 리비전.get entity, 리비전.get, 리비전 넘버, 리비전.get, 리비전 데이트. 이 메타데이터를 기가 막히게 설계를 했죠. 이게 딱 보면은 하이버네이터 엠버스에서 막 오브젝트 배열로 해서 막 이렇게 하이버네이터 아직 제네릭 타입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명기가 하는 게 좀 약해서 그런데 어쨌든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징이랑 정렬도 됩니다. 물론 내가 구현할 건 없고 갖다 쓰면 되죠. 특히 스프링 데이터를 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공짜로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멤버에 아이디 넣고 페이지 리퀘스트를 해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10개 가져오고 소팅 조건. 보통 리비전을 옛날부터 보고 싶어하는 기획자도 있고 근데 더 악한 기획자는 최신 순으로 뿌려주세요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비전 DSC로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얘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해놨어요. 이렇게만 넘기시면은 최근 순부터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가면은 당연히 페이징 컬이니까 토탈 카운트랑 이걸 다 날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get 토탈 엘리멘트 하면은 토탈 카운트 나오고 get 컨텐트 하면 내용 나오고 안에 당연히 페이징 정보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뿌리면 페이징 할 수 있습니다. 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요런 페이지에 대해서 리절트가 나오면은 걔를 JSON으로 바로 뿌리고 안드로이드나 프론트엔드 개발자 때 딱 전달하면은 끝나는 거죠. 네, 그 앞에는 페이징 정보가 다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데모를 해볼게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코드를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네. 아까처럼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쫙. 네. 네, 여기 앞에 궁시렁궁시렁 해주신 두 분한테 이거 후드티 좀 드리겠어요. 네. 덕분에 오류를 찾았습니다. 네. 화면을 제 혼자 할 뻔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 앞에 두 분께,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쭉 저장한 다음에요. 그냥 이제 조회할 때는 그냥 이렇게 가장 최근에 조회한 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시면 돼요. 그냥 조회하고 모든 히스토리 조회하고 싶으면 이거 쭉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거여 가지고 그냥 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디 넣어가지고 하면은 페이징 다 돼서 데이터 다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특정 리비전으로 조회하고 싶으시면 이거 넣어가지고 그냥 데이터 쭉쭉쭉쭉 꺼내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참 쉽죠? 근데 이제 발표 끝나갈 때 되니까요. 이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저도 사실 운영에서는 지금 처음 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좀 복잡한 조회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잡한 조회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데이터의 모든 라이브러리들이 그렇듯이 복잡한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이티브 기능을 직접 써야 돼요. 하이버네이트 엠버스가 제공하는 기능을 직접 쓰시면 되고요. 근데 방금처럼 그런 단순한 거 대부분 그 정도에서 안 넘어가요, 여러분. 뭐 사악한 기획자들이라도 그냥 히스토리 다 보여주세요지 막 히스토리에서 막 검색해주세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보통 페이징까지 들어가고 소팅 조건까지 들어가면 이제 가장 사악한 기획자로 보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 한 80~90%는 여기서 끝나요. 그럼 이제 진짜 한 10% 정도나 5% 정도만 이제 하이버네이트 엠버스 쓰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버전업이 잘 안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버전업을 할 게 없어요. 그거 4개밖에 없거든요. 네. 버전업을 할 게 없어요. 네. 어쨌든 스프링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약간 문제긴 한데 스프링 데이터에서 쿼리 DS를 혹시 같이 쓰시는 분? 네, 기가 막히네요. 네, 진짜 같이 쓰면은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스프링 데이터가 지원하는 쿼리 DSL 뭐 서포트나 이런 걸 할 때 약간 충돌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 쓰려면 여기 밑에 참고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걸 링크 2개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버네이트 엠버스를 쓰시면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데 얘를 Enable JPA 리파지토리에서 이 확장 포인트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사실 구현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코드를 보시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보면 오랜만에 이 정도 내가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드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약간 여담인데 이거를 약간 조작하면은 약간 여담인데요. 스프링 데이터에서 쿼리 DS를 쓸 때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항상 커스텀 구현체를 만들어야 돼요. 복잡한 걸 쓰려면은. 근데 그거를 인터페이스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쿼리 DSL 오브젝트를 가져오는 거 인터페이스에서 바로 가져와가지고 인터페이스 내에서 쿼리 DSL 복잡한 코딩을 다 해버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 메서드를 많이 쓰는데 쿼리 DSL 쓰면 어쨌든 자바 9에는 인터페이스에서 프라이빗 메서드를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저는 그걸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네요. 빨리 볼게요. 질문 너무 많은데요. 네. 악덕 기획자가 누군지 궁금한데 이거 주세요. 이거 누구세요? 손 들어주세요. 네, 누군가요? 예. 죄송해요. 2개 받으셨네요. 네, 안 되겠네요. 네, 그러면 네. 그러면 네. 네, 그 다음에 오디터 이력을 찍는 부분을 확장해서 이벤트 소싱 포맷을 남기고 전 오버 엔지니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질문이 아까 지금 이벤트 소식 막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거랑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 막 상상의 나를 펼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벤트 소싱은 들어온 걸 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거고 이거는 그냥 결과를 가지고 히스토리를 남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이런 거는 다르게 써야 돼요. 아니 사상이 다른 거를 억지로 잠깐 끼워 맞추는 게 되거든요. 예. 제가 설명한 거는 그런 모던한 방식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그냥 실생활에 지금 당장 SI에서 써야 될 그걸 설명드린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근데 요즘에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좀 그거 걱정이긴 해요. 제가 결제 쪽 하고 있는데 주문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민이 많나요. 네. 자,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YN 컬러만 N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예. 이게 막 움직이네요. 네.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use YN 컬러만 N으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오딩 테이블에 이런 거 넘어가네요. 웬만하면은 이런 거 그냥 삭제하지 말고 N으로 두세요. 예, 여러분. 보통 오디팅 테이블 잘못하면 막 날리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YN에서 웬만하면 여러분 데이터 안 지우잖아요. 제가 말만 그렇게 한 거고 사실 그냥 지우면 안 되죠. 네, 다 N으로 다 실제 삭제를 하지 말고 운영에서 딜리트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냥 다 N으로 하시고 YN 거를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네. 스프링 엠버스, 하이버네이트 엠버스 둘의 차이점은 방금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냥 스프링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거는 그냥 전부 다 그냥 껍다고 한번 감싸가지고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고 퇴근을 빨리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프링 데이터 JPA 솔직히 하는 거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하이버네이트 거를 그냥 그대로 끌어와가지고 그냥 JPA 기능을 편하게 쓰게 해주는 게 다예요. 이게 자꾸 바뀌네요. 네. 그 다음에 추후에 데이터 입력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물론 대신 테이블을 잘 고치셔야 돼요. 테이블 알터 같은 거를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특정 기간 테이블을 이동하고 삭제하는 기능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거는 있다고 해도 쓰면 안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막 자동으로 2, 3년 된 데이터 2, 3년이면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억 건 될 텐데 잘못하면 그거 잘못해서 자동으로 프레임워크 이동시켜 준다. 서비스 바로 장애 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특정 기간 이후 테이블을 자동으로 이동해 준다. 이런 거 여러분 그 제가 볼 때 그냥 새벽 시간에 한 땀 한 땀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잠깐 큰일 나죠. 물론 장사가 너무 안 돼.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는 한 땀 한 땀 따로 하시는 게 좋고 지원 이런 거는 뭐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필드 변경 여부 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해당 필드에 여러 개 존재하는 엠버스 미경 존재. 이게 됩니다. 이게 아까 설명이 뭐냐면 멤버가 있고 팀이 있는데요. 멤버는 오디팅을 하는데 팀은 오디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러가 나거든요. 이게 연관관계에 걸려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오디팅에서 연관관계는 빼세요 하는 옵션이 있었잖아요. 난 오디티든가 그 옵션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니까 딱 연관관계가 아무리 복잡해도 몇 개만 보통 오디팅 관리를 하거든요. 그게 돼요. 네, 히스토리에서 이 연관된 다른 애들은 오디팅 관리 안 할 거야라고 쭉쭉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실제로 하시려면 저걸 많이 써요. 네. 질문이 보십시다. 네, 질문 답을 다 한 것 같네요. 네, 혹시 여기 현장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그 운영을 하다 보면 테이블 변경 사항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알터 테이블에서 테이블 컬럼들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스토리 테이블에서도 같이 변경을 해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알터인 경우에는 해야 됩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JPL을 쓰든 뭐 안 쓰는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당연히 알터나 이런 거는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그 알터 하는 순간 여러분 아시죠? 바로 장애 납니다. 데이터 많으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굉장히 조심하게 해야 되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직접 이렇게 이미 JPL을 쓰든 뭐 자동화된 걸 쓰더라도 이미 운영 중이시면은 사실 수동으로 저는 한 땀 한 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안 그러면은 장애가 납니다. 네, 자동으로 알터 테이블 해주는 만약에 시스템이 해준다 그래도 하이버네이트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스키마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 운영에서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 게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데이터가 여러분 한 5천만 건데요. 근데 얘가 컬럼 하나 추가됐다고 프레임워크 지금 알터에서 자동 컬럼 추가해요. 잘못해서 디폴트 값 들어간다 그러면 바로 장애가 되거든요. 네, 그 컬럼 업데이트 하는데 몇 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수동으로 한 땀 한 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없으신가요? 가까이 계신 분은 가까이 계신 분한테 이거 한가 드리고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금방 이거 발표하시는 거 보면서 코딩 해보니까 바로바로 되고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딱 단점이 뭔가 이제 그냥 DB에 있는 거 그대로 쓰라고 하셔서 쓰면 되나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데이터가 엠버가 보는 그 데이터가 1억 건이나 3천만 건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애들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엠버가 이제 해당 데이터 이렇게 잡아서 테이블에 데이터 넣는다고 하면 좀 많이 무거울 것 같아서 그거를 뭔가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쓰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혹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쓰고 계세요? 그게 좀 궁금해요. 저희가 기준이 그거예요. 이런 히스토리 테이블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데이터 많은 거 그냥 로그 쌓아가지고 그 있잖아요. 하둡 같은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그냥 로그로 검색하는 식으로 풀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운영자가 수수료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서 그냥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 운영자가 데이터 바꾸고 이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막 실시간 데이터에 진짜 수정이 많이, 근데 데이터가 엄청 트랜잭션이 많은데 수정이 일어난다 그러면 저는 아예 다른 솔루션을 고려하는 게 맞다고 봐요. 특히 그러니까 대량의 트래픽에서는 고민거리를 아예 달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CQRS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아시죠? 네, 데이터 몇억 건, 몇십억 건 돼. 그러면서 RDB에서 이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넷플릭스에서 바꿨던 이유가 그거라 그러잖아요. QRS 넷플릭스에서 바꿨던 이유는 올해 연말까지 이걸 안 바꾸면은 지금 모노릭한 구조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안 그러면 장애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존 때문에 했다고. 네, 저는 그 말이 진짜 와닿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 생존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 쌓일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국내에서는. 네. 어느 분이셨죠? 없으시죠? 없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